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카메코, 우라늄 시장의 부활과 투자 가치, 이 발췌본을 가지고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카메코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특히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이 원자력 에너지의 부활, 르네상스라고까지 하던데 이 큰 흐름 속에서 카메코의 기회랑 또 위험 요인,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카메코.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기업이죠. 세계적인 우라늄 공급 업체고. 그렇죠. 최근에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중요해지면서 관련 공급망에 있는 이런 기업들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카메코 투자의 매력적인 이유 3가지. 그리고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위험 요인 하나를 딱 짚어주고 있네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이유로 카메코가 원자력 산업의 필수 플레이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필수 플레이어. 네. 자료에서는 이걸 금광시대의 곡괭이나 삽에 비유하던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는 우라늄이 꼭 필요하고 카메코가 그걸 딱 쥐고 있다는 거죠. 네, 비유가 재밌네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지분도 인수해서 연료 생산부터 서비스까지 다 관여한다는 점도 좀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그 필수 플레이어라는 점이요. 지금 같은 에너지 전환기에는 특히 더 중요해요. 단순 공급자를 넘어서는 거죠. 더 중요해졌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 이게 아주 전략적인 가치가 커진 거예요.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한 것도 그냥 사업 확장이라기보다는 우라늄 채굴부터 원전 서비스까지 수직 계열화해서 시장 변동성에 좀 더 잘 대응하고 경쟁 우위를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적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군요. 네, 그렇죠. 게다가 주요 시설이 캐나다에 있다는 점,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이잖아요. 이것도 무시 못할 장점이고요.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 자료 보니까 미국만 해도 2040년까지 수요가 55%나 늘 거라고 하던데요. 네, 55%면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이런 새로운 수요가 막 폭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원자력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 55% 증가는 그냥 전기를 더 많이 쓴다, 이걸 넘어서요. 안정적이면서 탄소 배출 적은 그런 기저부하 전력원이 대규모로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기저부하. 네, 여기서 이제 원자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죠. 기술도 계속 발전해서 안전성이나 경제성 논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 특히 또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우라늄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이제 바로 카메코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수요 증가는 확실한 동력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우라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2025년 수요는 거의 2억 파운드인데 생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자료에서 지적한 거 보니까 광산 가동이 여기저기서 늦어지고 또 지정학적 문제도 있고 과거 사고 여파까지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요인이 겹쳤죠. 그래서 2025년 가격 전망치가 파운드당 9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가고 2030년 이후에는 이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정확히 보셨네요. 자료에서 언급된 그런 광산 가동 지연 문제나 지정학적 리스크? 예를 들면 예전에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의존도가 높았던 문제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공급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는 확실히 늘어나는데 공급은 못 따라오니까 가격 상승 압력은 당연한 거고요. 카메코는 이런 공급 부족 상황에서 생산 능력을 제대로 갖춘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니까 협상력이나 시장 지배력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할수록 카메코의 힘은 더 세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고 자료에서 아주 치명적인 위험 요인 하나를 딱 경고하고 있잖아요. 바로 대형 원전 사고 가능성.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정말 상상만 해도 좀 그런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카메코 투자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정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이건 단순히 우라늄 가격이나 카메코 주가 하락,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 그 이상인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정책 자체가 후퇴할 수도 있고 규제가 엄청 강화되고 관련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어요. 예측도 안 되고 통제도 불가능한 그야말로 블랙스원 리스크인 거죠. 블랙스원. 정말 무섭네요. 네, 그래서 카메코는 높은 성장 잠재력 이면에 이런 극단적인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투자처라고 봐야 합니다. 뭐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거나 아니면 이런 잠재적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에게 더 맞을 수도 있겠죠. 성장과 위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카메코는 첫째, 원자력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둘째,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셋째, 우라늄 공급은 부족하다. 이 세 가지 강력한 순풍을 타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넷째, 예측 불가능한 대형 사고라는 아주 치명적인 역풍 가능성도 안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오늘 대화 덕분에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 내용들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 자료는 주로 현재 시장 상황하고 예측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앞으로 청정에너지 기술 쪽에서 뭔가 혁신적인 돌파구가 생기거나 혹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 같은 게 나타난다면요. 네. 그때는 카메코의 장기적인 운명이 단순히 지금의 수요 공급 논리를 넘어서서 어떻게 재편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기술 혁신이나 정책 변화가 현재의 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감사합니다.